세상에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입니다. 26살 박성우.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노동과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24살의 아내 윤미정과 5살 난 딸 은지와 함께 낡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장 한복판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남편과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고작 몇만 원. 딸 은지가 친구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치 천사처럼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은 오상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면서 집도 빌려주고 월급도 넉넉히 주겠다고 말입니다. 성우와 미정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그들은 상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짐을 싸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콤한 제안 뒤에는 언제나 쓴 현실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상길과 그의 아내 최말순이 준비한 것은 성우 가족이 상상했던 새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농장에서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일했지만 약속했던 월급은 이런저런 핑계로 깎여나갔습니다. 미정 역시 농장 옆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길 부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성우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우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 나간다고? 26살 박성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 윤미정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작은 창문으로는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은 아파트 신축 현장이야. 품삯이 좀 센다고 하더라. 성우는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5살 딸 은지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밀린 월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기다려주겠지만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성우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너도 식당 나가지? 응, 오늘은 장 보는 날이라 일찍 나가야 해. 미정의 목소리에도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4살의 그녀는 결혼한 지 6년째였지만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성우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과 거칠어진 손. 이 모든 것이 그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돌아와? 은지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것 하나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우리 공주님. 성우는 은지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하루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우의 등과 어깨는 끊임없이 아파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당장 내일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인부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일감이 줄어서 걱정이야. 맞아. 겨울 되면 더 심해질 거야.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성우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간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오후에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한 남자가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혹시 일자리 찾고 계신가요? 성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오상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채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길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성실한 분을 찾고 있거든요. 상길의 말에 성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농장 일이라면 어떤 일인가요? 채소 재배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월급도 시중보다 좀 더 드릴 수 있고요. 상길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숙소도 제공되나요? 물론이죠. 농장 근처에 깔끔한 집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고요.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아니,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요. 상길의 제안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정에게 이 일을 털어놨습니다. 미정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미정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단 한번 가보자. 나쁘면 안 하면 되고. 성우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성우와 미정, 그리고 은지는 상길과 함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니 넓은 농지가 펼쳐졌습니다. 어때요? 공기도 좋고 환경도 괜찮죠? 상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도시와는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농장 근처의 집도 보여줬습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나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집세는 따로 받지 않고요. 상길의 대답에 성우와 미정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현재 벌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부인께서도 원하시면 근처 식당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상길의 추가 제안이었습니다. 성우 부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와 미정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여보.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우와 미정은 반지하 월세방의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은지야, 새 집에 가면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미정이 딸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토끼도 키울 수 있어? 그건 가서 봐야겠다. 성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상길이 약속대로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으로 반지하 방을 둘러봤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농장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수록 주변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푸른 들판과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와, 소가 있어. 아이의 순수한 감탄사에 어른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성우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상길의 아내 최말순이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60살이 넘은 그녀는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도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집은 저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뒀으니 바로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성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비록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필요한 가구들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자신만의 방이 생긴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지 않아? 미정이 성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성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농장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길은 성우에게 농장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일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채소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실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상길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노동에 비하면 훨씬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도 농장 옆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로 농장 일꾼들과 지나가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설거지랑 청소, 간단한 요리 보조만 하시면 돼요. 말순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미정은 예전에 하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성우는 농장 일에 빠르게 적응했고 미정도 식당 일을 무리 없이 해냈습니다. 은지는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 월급을 받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상길이 약속했던 25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번 달은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 적게 드릴게요.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상길의 설명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조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적응 중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미정의 월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말수는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식재료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계산해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우와 미정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농장 운영비와 도구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월급이 깎였습니다. 성우는 상길에게 항의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금액과 다릅니다. 아, 그게 말이죠. 요즘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농장 운영이 어려워요. 상길의 대답은 번번이 핑계였습니다. 성우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은 예전보다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월급이 줄어든 만큼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은지가 새 옷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아서 사줄게. 하지만 미정 자신도 언제 그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농장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성우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과 어깨는 늘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미정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일은 육체적으로 고되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고 작은 실수에도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역시 농촌 일을 몰라. 말순의 차가운 말에 미정은 속이 상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세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돈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세를 받지 않는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상길의 변명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성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농장에서 나가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 올 때 든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다시 도시로 나가서 집을 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성우와 미정은 점점 옥죄어오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은지는 아이다운 순수함으로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였지만 부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왜? 여기가 싫어? 아니야.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자꾸 슬퍼 보여. 아이의 말에 성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른의 걱정을 아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밤이면 성우와 미정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돈 모아서 나가는 수밖에. 성우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길 부부의 태도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친절함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성우, 가족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성우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족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장에서의 넉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와 미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조건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들의 처지는 더욱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청소, 요리 보조, 심지어 홀 서빙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와 다리는 늘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이 식당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길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정 씨, 혼자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상길이 미정 뒤로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미정은 계속 설거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길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상길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미정이 상길의 손을 피하려 했지만 상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런 시골에서 고생하는 것 보니 안 됐어요. 제가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상길의 손이 미정의 팔을 만졌습니다.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을 마저 해야 해서. 미정이 상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상길은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이 아니에요? 상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상길은 아쉬운 듯 물러났지만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끈적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상길이 나간 후 미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성우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성우가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정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미정은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말순이 미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미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말순은 미정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정이 서류를 보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미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장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미정 씨 명의로요. 말순의 말에 미정은 놀랐습니다. 제 명의로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어차피 우리가 갚을 거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미정이 거절하자 말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정 씨,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집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줬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 부탁도 들어줄 수 없나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말순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미정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쫓겨날 것 같았고 받아들이면 더 큰 위험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남편과 상의해보고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말순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미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성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상길의 추행 시도와 말순의 대출 강요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상길 부부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여보?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출은 절대 안 돼. 그럼 우리가 정말 끝장나.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말순에게 대출을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순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못 살죠. 하지만 상길 부부는 성우, 가족을 당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이 미정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서 허위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미정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빚이 생긴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우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성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성우는 당장 상기를 찾아가서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말렸습니다. 섣불리 행동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아. 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길 부부는 이미 많은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와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은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정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어른들의 문제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길의 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정이 혼자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불쾌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빚도 있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상길은 마치 미정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미정은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우는 농장에서 더욱 혹독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성우에게도 각종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받으려고 해요? 성우의 월급도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돈이 차감되었습니다. 성우 가족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우는 상길 부부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이 너무나 교묘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우, 가족만 당한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우는 농장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길이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족들의 신분증 사본과 대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김영수 가족, 이미선 가족, 박철민 가족. 서류에는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길 부부는 전문적으로 이런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우는 급히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혹시 상길이 돌아올까봐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서류를 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정도 경악했습니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네. 맞아. 이 사람들은 전문 사기꾼이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우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농장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며 탐문했습니다. 상길 부부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만났을 때 의외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오상길? 그 사람 여기 온 지 한 3년 됐나? 그 전에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이장의 말에 성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요? 응, 강원도 쪽에서 농장 운영한다고 사람들 불러들였다가 문제 생겼다는 얘기 들었거든. 이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몇 가족이 왔다 갔어. 다들 별로 오래 못 살고 떠나더라고. 성우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점차 상길 부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슈퍼 사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뭔가 이상해. 농장 운영한다면서 제대로 된 농사는 안 짓고 사람들만 자꾸 불러들여. 성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상길 부부는 농장을 핑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기를 치는 전문범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마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상길 농장에서 일했다는 김영수라는 남자였습니다. 형, 혹시 오상길 농장에서 일하셨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거기 계신가요? 김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나오세요. 그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김영수의 말에 성우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당했어요. 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고 잠적했거든요. 김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성우 가족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의 말에 성우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요. 성우가 휴대폰에 저장한 서류 사진을 보여주자 김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제 서류도 있나요? 성우가 사진을 넘기자 김영수의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당장 경찰서 가죠. 김영수와 함께 경찰서에 간 성우는 자세한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공된 증거들을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거 꽤 조직적인 사기 같은데요.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드디어 희망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상길과 말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경찰의 말에 상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우는 경찰과 함께 창고에 가서 증거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길이 미리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는데요? 경찰이 의아해했지만 성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진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 휴대폰에 사진이 있어요. 성우가 사진들을 보여주자 경찰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경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길 부부의 과거 범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럽게 여겼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항상 새 사람들 데려오면서 농사는 제대로 안 지었어요. 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증언들이 쌓이면서 상길 부부의 범행이 명확해졌습니다. 경찰은 은행과도 협조하여 허위 대출 내역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성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성우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들만 당한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농장에 와서 상길과 말순을 체포했습니다. 오상길, 최말순,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상길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농장 운영을 한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허위 서류들과 증언들 앞에서 상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상길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가족을 괴롭혔던 사람이 드디어 벌을 받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미정도 상길의 체포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추행도 끝이네. 미정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상길 부부가 체포되었지만 성우 가족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농장도 압류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우와 미정은 다시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상길 부부가 체포된 후 성우, 가족은 농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농장은 경찰에 의해 압류되었고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그 악몽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미정이 짐을 싸며 물어봤습니다. 다시 빈손이 된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성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성우는 우선 임시로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김영수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선 우리 집 빈방에서 며칠 지내세요. 일자리도 함께 찾아보고요. 김영수의 따뜻한 배려에 성우는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수의 집은 작았지만 정이 넘쳤습니다. 김영수의 아내도 성우,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상길 부부에게 당한 경험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폐공장에서 관리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우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성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성우의 솔직함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힘든 일 겪으셨네요. 우리 공장은 야간 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성우에게는 월급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성우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에 공장을 관리하는 일이었지만 상길 농장에서의 고된 노동에 비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미정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중년 여성으로 미정을 친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끼리 도우며 살아야죠. 분식집 사장님의 말에 미정은 감동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김영수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좁았지만 온전히 자신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미정이 성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보다도 작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은지도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놀았어. 은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성우 가족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규칙적이었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길 부부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상길을 다시 만난 성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피고인 오상길, 최말수는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검사의 논고를 들으며 성우는 다시 한번 그들의 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결국 상길과 말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우는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은지가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은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우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미정이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성우가 미정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후 성우는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승진했습니다. 미정도 분식집에서 점장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우 가족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죠? 은지가 성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행복해. 성우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도시락에서 김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 성우의 말에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진짜 행복은 돈이나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믿으며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며 성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성우가 중얼거리자 미정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우리 가족의 힘으로 뭐든 해낼 수 있어. 은지가 두 팔을 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우와 미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성우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족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우 가족의 진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재밌고 신선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